안녕하세요. 아이진의 조영재입니다. 이런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 이런 얘기를 하면 배경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mRNA 백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생기셔서 오늘은 가능하면 모두가 다 알만한 얘기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mRNA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NA 백신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지금까지 다른 백신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직접 집어넣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혹은 박테리아의 부산물을 직접 주사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mRNA 백신은 DNA 백신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유전자를 RNA를 집어넣어서 이 RNA가 우리의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발현해서 그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RNA 백신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냐 하면 이번에 특히 이제 코비드 백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를 세포 내에 집어넣어서 어떤 유전자 치료를 한다거나 백신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대부분 이제 DNA를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서 하는 형태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노바이러스든지 렌티바이러스든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RNA는 핵 안에 들어가서 RNA를 만들고 DNA를 단백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핵 밖에서, 그러니까 세포 내이긴 하지만 핵 밖에서 단백질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나 어떤 위험성을 상당히 줄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mRNA가 셀에서 만들어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없어지는 데까지 3초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사라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이렇게 유전자를 넣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DNA를 집어넣어 줬는데 다른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집어넣어주지 않은 다른 DNA가 같이 들어와서 두 가지 DNA가 서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mRNA 쪽으로 굉장히 빨리 많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생산에 대한 용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조합 단백질로 공장을 만들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익히 아는 그런 대규모 공장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10개 이상, 어떤 경우 한 30가지 정도 장비를 이용해서 제조합 단백질,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mRNA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의 장비 딱 3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한 20평 남짓하는 공간에 장비 3개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장비 3개 가지고 몇만 도수씩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리터당 한 4, 5만 도수가 나오거든요. 1리터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8년까지 mRNA를 이용한 산업 생산 시설은 전 세계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규모의 임상 샘플을 만들 수 있는 GMP 공장 정도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모더나 화이자가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다 주사가 됐고 여전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가면서 개발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백질 공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온도를 유지했을 수 있는 밀폐된 반응조, 저희는 농담처럼 밥솥이라고 얘기하는데 밥솥 정도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을 필터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 어떤 바이오 공장에도 다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FPLC나 HPLC 한 대만 있으면
이게 모두가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보통 단백질 치료제를 만드는데 한 번 만드는데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배양하고 정제하고 중간중간 분석하면서 다 만들어내려면 뭐 간단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달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통은 한 2달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 mRNA 그 시스템은 그 한 배치를 만드는데 한 번 만드는데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2달에 한 번 생산하고 한 달에 한 번 생산하는 그런 단백질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 약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제 대형 공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런 아주 작은 소형 공장들을 그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mRNA 백신에 있어서 지금 많이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전달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mRNA에 대한 기술도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mRNA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큐어백 같은 경우에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0년에 설립이 되면서 이 큐어백의 mRNA에 관련한 주요 특허들은 대부분 97년, 98년에 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특허가 만료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큐어백의 mRNA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진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캡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라시를 모디피케이션하는 거라든지 뭐 특허가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전달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지금 쉬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새로 개발하거나 해서 이제 전달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도를 코비드 백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2018년부터 이제 스터디를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mRNA 백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한 거는 작년 초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2월부터 저희가 이제 과제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전달체에 관련한 기술들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이런저런 많은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예, 저희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화이자하고 기본적으로 뭐 mRNA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테인 전체를 사용하는데 단지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저희가 조금 더 늦었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가 우한 바이러스를 사용한 거에 비해서 저희는 지금 알파, 베타, 델타의 기준이 되는 이런 유럽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 뒤에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더나 화이자가 사용하는 LNP하고는 다른 리포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리포솜은 LNP가 나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좀 구식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 시험약이나 그냥 적극적인 약을 개발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는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LNP 기술들은 백신이라기보다는 유전자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백신은 그렇게 몸속에서 일주일 이상 그렇게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주사한 부위에서 발현하는 게 바람직한데 전신에서 이렇게 발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를 크고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리포솜 시스템에서 문제가 됐던 독성이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대폭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 전달체 시스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LNP보다 어떤 기준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LNP는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동결 건조를 통해서 4도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전달체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게 저희가 이게 모식도를 간단하게 그렸는데 앞장의 사진처럼 사실 그 멀티라멜라 굉장히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저 케이크처럼 파운드 케이크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NA가 그 리피드 한 층 한 층을 다 타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도로로 말리면서 속으로 충분한 양의 RNA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NP는 이 겉에 패길레이션,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이렇게 붙여서 그 안정성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게 했는데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뭐 드물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코비드 백신 맞으면 15분 동안 그 앉아 있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아나필락시아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확률은 낮습니다. 확률이 낮은데 그래도 치료약이 아니라 백신은 그 건강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패길레이션을 이제 과감하게 그 제거하였고 그리고 그 이 사이즈를 저희가 그 조절을 해서 이 전신에 퍼지지 않고 주사한 부위에서만 발현할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리포좀 시스템이 그 전까지 많이 문제였던 게 실험실에서 세포 단계에다가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달체가 되는데 그 실제로 동물한테 주사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리포좀이 그 셀한테 가기 전까지 ECM에서 이 결체 조직에 뭐 결합을 한다거나 뭐 분해가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보통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리포펙타민이나 이런 리포좀들이 실험실 셀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데 동물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코비드 단백질은 아니고 루시퍼레이즈라고 스스로 비신하는 단백질에 대한 mRNA를 집어넣어서 이런 그 실질적으로 충분히 동물에서 잘 발현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백신에 적용해서 그 저희가 약간 결과들이 좀 100% 일관적이지는 못한데 그래도 다 굉장히 이게 그런 이유는 뭐냐면 뭐 FRNT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뭐 PRNT는 질병청에서 이런 그 다양한 기관에서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모더나 화이자에 못지않은 그런 그 동물 시험 결과들을 다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동결건조를 하기 때문에 4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더나나 화이자들이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하는 거에 비해서 그 충분히 그 뭐 훌륭한 그런 어떤 보관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결과에 보시는 것처럼 동결건조한 상태에서도 상당히 안정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델타 변이주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연구용 델타 그 변이주가 그렇게 확보가 된 게 오래되지 않았고 보통 이제 동물 실험 한 번 하는데 두세 달씩 걸리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델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셀에서 할 수 있는 실험에서는 셀에서 할 수 있는 실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에서도 그 충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사한 부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스타일의 LNP입니다. LNP를 주사하게 되면 저희처럼 주사한 근육에서 단백질이 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체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폐에서 발현하게 되고 그 이쪽 모더나 화이자 쪽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뇌, 고환, 뭐 간, 신장 전체 모든 장기에서 다 이런 단백질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최근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이 LNP를 베이스로 한 그런 백신을 맞게 되면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하여튼 전신적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비드 백신을 코비드 백신으로서는 그 팬데믹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백신을 맞기에는 어떤 좀 리스크가 좀 더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시장을 밀어내고 들어가려면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소한 안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주사한 근육을 제외한 어떤 장기에서도 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모더나 화이자 쪽의 논문들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육 주사를 하던 아니면 뭐 피하 주사를 하던 혹은 혈관에 주사를 하던, 보시는 것처럼 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기관에 다 이제 간, 심장, 폐, 고환, 뇌 모든 장기에서 단백질이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물 반복 독성 시험을 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사실 2007년, 2009년에 설립된 회사들인데, 사실 코비드 전에 어떤 이 백신에 대한 허가를 못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간이나 뭐 다른 여러 장기에 어떤 이 독성이 계속 관찰이 됐고, 혈액 검사에서도 전신적인 염증 반응들이 있고, 그리고 조직병리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에서 사실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실제로 이 비임상 시험 결과에서도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에는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허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뭐 지금까지 아직 어떤 부작용을 딱히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스템은 주사한 근육 외에 다른 근육에서는 단백질이 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면역계들은 심장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거나 간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지금 뭐 여러분들도 백신 대부분 다 맞으셨을 테니까 모더나 화이자를 맞고 나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2명 정도 이제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아직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는 저희가 하는 임상인데 지금 이제 1임상에서 현재 한 12명 정도 이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이상 반응은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다, 아니면 주사 맞은 부위가 좀 부었다, 이거는 식염수만 주사해도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좀 운이 없이 발목을 삐끗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슴이 좀 아프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 말고는 저희가 현재 임상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호주나 필리핀, 남아공 등지에서 지금 한꺼번에 많은 임상들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플랫폼이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도 용이하고, 그리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저희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유전병에 관련된 치료제들이나 아니면 배양 생산이 어려운 단백질 치료제들을 저희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mRNA는 지금 지난 20년 동안 나온 특허보다 올 1년 동안 나온 특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이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